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개입, 부제목이 도시를 변화시킨 예술축제 48시간 노이쾰런. 예, 독일어로 Acht und 40 Stunden Neukölln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했고 굉장히 유명한, 말 그대로 48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러니까 이틀 정도죠. 이틀이죠. 그래서 이 노이쾰른이라는 곳은 베를린 내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어, 이 지역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외국인 이민자들, 특히나 전 각 나라에서 온 100개국 이상의 그런 그 나라에서 온 다양한, 그야말로 다문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할렘가처럼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폭력, 이런 우범지대였습니다. 아, 독일어로 게토라 해가지고 어, 울타리 쳐진 어떤 지역,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게토인데, 그 지역에 이제 그 다수 사회와 토착 사회와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치듯이 그렇게 구분해서 그들만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게토인데, 이주민들의 게토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원래는. 그래서 폭력이나 마약으로 이제 악명이 높았던,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지역인데, 이런 부정적 선입견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던 이 베를린의 노이쾰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 도시의 잠재력을 이제 어, 보여줄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게 48시간 노이쾰런입니다. 처음에 1999년에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규모가 작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했거든요. 어, 그런데 21년째를 맞았던 48시간 노이쾰른은 이제 베를린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한 그런 예술 축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예술 축제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가장 행동하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어떤 그 지역, 다문화로서의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 노이쾰른이 되어서, 노이쾰른이라는 이런 정체성, 다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제 정착시키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48시간 노이쾰른입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이 초기에 원래 이 노이쾰른의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그런 이미지를 이제 탈바꿈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런 예술 축제로 어,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어, 예술 미학적 관점이 아니라 독일의 어떤 지역학적 관점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결국은 현실에 개입을 해서 그 도시를 개혁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이제 이 도시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 텍스트가 크게 4개 정도 부분으로 되어 있답니다. 우선은 예술의 사회 참여, 안가즈망이라고도 하죠. 불어로 예술의 사회 참여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이 정말 실천적인 예술을 추구했던 이 보이스의 사회적 조형물이 48시간 노이쾰런을 살펴보는데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고요. 이 사람의 사회적 조형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베를린 노이쾰른의 이런 사회문화적인 다른 도시와는 구분되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는 이 축제를 활성화하는 힘이 되는, 또 그 지역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던 이 노이쾰른의
문화 네트워크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48시간 노이쾰런이 어떻게 발생해서 정착하고 확산되고 지금 심화된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는지도 각 시기마다 특징도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가 쓰여진 게 2020년입니다. 2020년 때, 그 당시에 이제 2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노이쾰런, 48시간 노이쾰런이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원래 독일어로 원제목은 Acht und 40 Stunden 노이쾰런입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쾰런이 해마다 6월에 금요일, 세 번째 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금요일 밤부터겠죠. 일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48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는 당연히 규모가 적었겠죠. 소규모로 시작을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베를린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6월달이니까 여름이죠. 여름 이전에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그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예술축제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쾰런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모델로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고요. 청소년 폭력이나 마약 밀매나 이런 범죄나 빈곤 실업 이렇게 초창기에 그런 사회적 문제가 정말 심각했던 그런 도시, 정말 언론에 부정적인 뉴스가 단골이었던 그런 도시가 독일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주민의 통합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등장하고 독일 사회와 이 이민자 사회는 공존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소위 말하는 개토화된 이런 평행사회. 여러분 평행사회라면 평행선은 만날 수가 없죠. 항상 그죠? 평행선은 항상 그 두 선이 계속 같은 간격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어지고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평행사회, 즉 통합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개토화된 평행사회면서 독일의 다문화 정책의 어떤 실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역이 노이쾰런이다.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특히 북부 노이쾰런이 더 그랬습니다. 노이쾰런에서도 이제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면은 그래서 문화의 불모지였던 이 노이쾰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축제가 개최될 수 있을까? 전부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1999년에 그 당시에 이제 신문 중에 타게스 짜이퉁, 독일어로 짜이퉁 하면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간지인데 이 타게스 짜이퉁이 그 기사에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표현했어요. 쾌락에 저항하는 문화. 여기 독일어로 쿨투어 게겐 페어팔. 페어팔 하면 이게 이제 쇠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추락, 뭐 퇴보 이런 뜻인데 이 게겐이 뭐뭐에 맞선 저항하는 이런 뜻입니다. 쿨투어가 이제 영어의 컬처 문화고요. 그래서 어떤 추락, 쇠퇴에 저항하는 문화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모한 시도다 이렇게 타게스 짜이퉁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죠. 그렇지만 2005년에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라는 언론은 문화 수도 노이쾰런, 독일어로 쿨투어 하uptstadt 노이쾰런. 쿨투어 하면 문화고 하uptstadt가 이게 수도입니다. 원래 하우프트 하면 이제 독일어로 몸통, 슈타트 하면 도시입니다. 여러분 몸통 꼬리 할 때 몸통이 중요하죠. 우리 정치권에서 보통 뭐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른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몸통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우프트슈타트
몸통이 되는 도시. 그래서 이게 수도인데 쿨투하uptstadt 문화 수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이 베를린의 모르겐 포스트 언론에서 문화 수도 노이켈른이라는 헤드라인을 할 정도로 노이켈른이 이제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2005년도에 벌써. 그래서 48시간 노이켈른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그런 문화예술의 어떤 전형적인 모델로 이제 상도 받았어요. 2008년에 문화정치협회의 문화상도 받았고 또 2015년에는 유럽 최고 축제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어떤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능을 확장한 이 48시간 노이켈른의 성과가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벤치마킹할 정도로 그런 어떤 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이제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도시의 이런 다문화적인 특성이 오히려 노이켈른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게 성공을 거둔 거예요. 48시간 노이켈른 이 축제가 이 노이켈른이라는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제 완전히 바꾸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 축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제 그때 관점은 이제 예술미학적 관점이 아니고 독일 지역학적 관점,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자본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원래 본연의 그 사회 비판적 기능으로 현실에 참여해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보이스의 사회적 조형물. 제가 노이켈른과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보이스의 사회적 조형물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볼까요? 자, 보이스라는 분은 원래 이제 완전한 본명은 요세프 보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통적 예술이 우리 인간과 사회와의 그 연관관계를 상실했다. 원래 전통적 예술은 좀 시민 친화적인 그런 예술이 아니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스라는 분은 예술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책임, 어떤 의무 이런 거를 중요시해서 예술을 옛날처럼 어떤 순수 형식 미학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행위를 전부 포함하는 그런 좀 확장된 개념으로 예술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1967년에 처음으로 모든 인간은 예술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는 잘 모르지만 예술가적인 재능이 조금씩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뛰어난 사람은 정말 전체적인 예술가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술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말 속에는 결국 예술가는 화가나 조각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창조적인 능력이 조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예술가뿐만 아니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창의적 행동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모든 인간은 예술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라는 분은 이 확장된 이런 예술 개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모든 활동을 사회적 조형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치알레 플라스틱 독일어로 이제 조치알레 플라스틱 영어로 치면 이제 소셜 플라스틱이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조형물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가 이 일상의 예술을 결국 미술관에 뭐 전시하고 미술관에 가서 볼 수 있는 이것만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예술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미술관에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사회적 예술 개념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술의 표현 영역이나 존재 방식도 확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카셀 도큐멘타 7 1982년도인데 이 여기에서 선보인 7천 그루 떡갈나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가 뭐냐? 도시 전체죠. 도시 자체를 하나의 미술관처럼 그렇게 변모시킨 게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적 조형물입니다. 즉, 도시의 행정화보다는 도시의 살림하다 이런 슬로건을 이 사람이 내세우면서 독일어로 Stadtverwaltung, Stadtverwaltung 그러니까 도시의 Verwaltung 할 때 이제 행정이란 말인데 이거 대신에 뭐뭐 대신에 Stadtverwaltung 그러니까 Verwaltung 하면은 이제 독일어로 Wald 하면 이게 숲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림하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7천 그루의 떡갈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1982년에 자기가 먼저 한 그루 떡갈나무를 심었어요. 나머지 6,999그루는 시민들의 모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모든 시민이 거의 다 참여해야 되는데 가능한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결국 점점 공감을 얻고 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987년 6월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가 도시 환경에 대한 이 담론을 조성하고 또 소통하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게 자기가 내세웠던 사회적 조형물인 거죠. 지금 여기 이미지를 보세요. 이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의 이미지인데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떡갈나무가 이제 다 심어진 이 이미지를 보면은 떡갈나무가 심겨진 수많은 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델 슈빙 거리라는 곳을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1992년도 모습이고 1982년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으로 한창 그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 없었던 이런 황량한 거리에서 지금 물론 한 20년 흘렀지만 이렇게 녹색에 정말 변화된 거리의 모습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 외적인 영역에서의 이 예술의 어떤 치유하는 힘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 작품 하면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태, 그죠? 이런 걸 보통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하는데 보이스는 이 7,000그루 떡글나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현재 진행형의 예술 작품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된 것을 보는 그런 예술이 아니죠. 일상 속으로 불러온 겁니다. 일상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이런 떡갈나무 하세 시민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이걸 하늘에서 내려다보든지 지도 위에 배치된 그런 7,000가루 떡갈나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한 부분만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 카셀 도시를 이렇게 거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보이스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간 이 카셀이라는 도시 공간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시민들이 떡갈나무를 바라보는 관객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떡갈나무를 심는 일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니까 보이스와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한 예술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술가라는 그런 관계가 시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가 말하는 사회적 조형물의 관객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관객이 사회적 조형물에 함께 참여하니까, 그죠? 경험을 확장하고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킴페일이라는 분의 한 말을 보면 7,000그루 떡갈나무 이 프로젝트가 끼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 어떤 예술 작품도 이 도시의 지형학적, 사회적 구조에 이렇게 강렬하고 지속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카셀 시민에게 주어진 선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떠한 예술 작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회적으로 확장된 예술 개념이라는 게 이 7,000그루 떡갈나무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술의 사회적인 실천과 대중의 참여, 그리고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 게 이 보이스의 사회적 조형물이고, 그 사례가 7,000가루 떡갈나무 프로젝트 이런 거죠. 이런 게 결국 48시간 노이쾰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이스의 사회적 조형물이 이런 48시간 노이쾰런에도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제 볼 겁니다. 자, 노이쾰런의 사회문화적 특수성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데요. 이 노이쾰런이 지금 여기 나와있죠. 이게 노이쾰런입니다. 전체 베를린에서 한 지역이지요. 많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이 북부 노이쾰런, 남부 노이쾰런이 있으면 특히 북부 지역이 좀 심하지만 주로 외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노이쾰런이. 그래서 뭐 베딩이나 크로이츠베르크 이런 도시도 지금 여기 나오지만, 이런 도시와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고, 또 예전에 동독 서독 분단되었을 때 동서베를린으로 분단되면서 노이쾰런은 동쪽과 남쪽이 베를린 장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특히 북부 노이쾰런에 보면은 이슬람계, 아랍계 난민들이나 터키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그래서 점차 원래 기존에 살던 독일인들이 떠나고 이 지역이 난민과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1900년경에 지어진 굉장히 낡은 이런 집들이 이 북부 노이쾰런의 주민들의 과반수가 그 지역에 이제 삽니다. 전부 가난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노이쾰런이 이 베를린 밑에 지역 다음으로 이주 배경을 지닌 주민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북부 노이쾰런은 더 높았어요. 남부 노이쾰런보다. 약 165개국 주민들이 북부 노이쾰런에 살고 있답니다. 뭐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왔다고 보면 되겠죠. 165개국 주민들이 이 북부 노이쾰런에 살고 있다. 이제 비율을 보면은 그 중에 유럽연합 출신이 물론 38.5%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보면 이제 터키계입니다. 27.3%.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랍계 10.2%.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베를린 평균 실업률이 10%라면 이 노이쾰런이 13.7%, 약 14%죠.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실업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북부 노이쾰런은 이 높은 실업률이 물론 나오지만 중산층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노이쾰런은 베를린 평균 실업률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노이쾰런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업률에서. 독일인의 실업률이 10%라고 할 때 외국인 실업률은 그 2배라고 합니다. 약 22.1%입니다. 그리고 이 노이쾰런의 기초생활복지기금 수급자가 28.5%입니다. 베를린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빈곤 아동률도 가장 높고요. 약 50%, 절반이 빈곤 아동률이 50%랍니다. 베를린 평균 30%보다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통계를 보면은 이 노이켈런이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가난한 지역이고 이런 걸 알 수 있고, 1990년에 이제 독일이 통일된 해 아닙니까, 그죠? 1990년대 그 이전에는 노동자 거주 지역으로서 사회적으로 정말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어요. 미국으로 치면 할렘가처럼 그런 곳이었어요. 저렴한 월세, 네? 아무래도 가난하니까 저렴한 월세 때문에 좀 가난한 예술가들이 많이 여기에 살았고, 문화적인 풍경이, 예술가들이 있다 보니까 문화적 풍경이 많이 연출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 즉 독일이 통일된 그 해부터 노이켈른은 점차 사회적 문제 지역으로 이제 언론에 오르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부터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종착지 노이켈런, 이 헤드라인이 이렇게 뽑혀진 이유는 슈피겔지에 나왔는데 온갖 부정적 이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빈곤이나 소외, 마약 밀매, 범죄, 폭력 이런 걸로 막 항상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종착역이란 말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탈출구가 없는 마지막 끝자락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삶의 종착역. 경찰들도 막 그냥 개입 안 할, 손 놓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노이켈른이. 그래서 처음엔 그랬는데 그만큼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된 거죠. 2006년에 리틀리 학교의 교내 폭력 사태와 같은 해인데 북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크날 하르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노이켈런과 관련된 담론이 나옵니다. 노이켈런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이민자들의 이런 범죄, 폭력, 또 불법 체류자들의 은신처, 그래서 이 노이켈런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평행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노이켈런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더 알려진 거예요. 이 이민자들 때문에 독일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그런 주장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독일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제목, 이런 논쟁이라든지, 또 2001년부터 2015년까지 노이켈런 시장이었던 부시콥스키라는 분이 이제 한 말 중에 도처가 노이켈런이다. 노이켈런 ist überall. überall 하면 여기저기 뭐 사방천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온 도처가 노이켈런이다. 이런 말은 노이켈런이 끊임없이 문제지역을 언급할 때 노이켈런이 소환된 거예요. 언급이 된 거예요. 대표적 사례로. 그래서 1997년에 이 슈피겔지가 이 노이켈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를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이켈런이 소환되고요. 부정적인 도시가 언급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켈런이라는 이 축제는 1997년에 슈피겔지의 이런 부정적인 보도, 노이켈런은 안 된다, 부정적인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노이켈런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 여기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48시간 노이켈런이라는 축제가 처음에 소규모로 이제 시작이 됐겠죠. 그래서 이 노이켈런의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물론 상존하고 있지만 이 48시간 노이켈런은 이제 언론에 의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일반화되어 버린,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이 노이켈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패션 유행과 크리에이티브의 어떤 핫존으로, 핫스팟으로 변화된, 거기에 기여한 것이 이 48시간 노이켈런이라는 축제입니다. 그러면 노이켈런의 문화 네트워크라는 곳을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Frau Pöttgen, Sie haben die Ideenwaschküche entwickelt, so wie ich das gehört habe. Was wollen Sie mit dieser Ideenwaschküche ausdrücken? Ja, in erster Linie habe ich mich bei dieser Waschkücheninstallation darauf konzentriert, auch Parallelwelten zu zeigen. Also Sie sehen hier aufgespannt an den Wäscheleinen diese Regenschirme, Bildern über den Irakkrieg, eine Informationsflut von weltweiten Horrornachrichten. Und das Ganze also ist natürlich ein Betrachter und die Tatsache, dass ich dieses Bild aufgehängt habe, das beinhaltet für mich eigentlich also so die Liebe auch 잠깐만요. 이 내용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 뉴스 형태로 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화입니다. 이거는 그 노이크랜서 행해진 영화 중에 20 mal 48 Stunden Neukölln. Ein Bezirk. 960 Stunden Kunst und Kultur. 2000 Spielstätten und Kunstorte. 20.000 Künstlerinnen und Künstler. Über 1 Million Besucherinnen und Besucher. Herzlichen Dank. Das größte freie Kunstfestival der Hauptstadt macht süchtig. Hier ist Kunst. Heißt, überall ist Kunst. Alles kann Galerie werden. Oder Performanceraum. Oder Opernsaal. Kunst ist auch da, wo sie nie gewesen ist. Ich, hier, jetzt, das kann ja wohl nicht alles sein. So rufen die 48 Stunden Neukölln im Jahr 2013 zum Perspektivwechsel und verhandeln die Bedingungen und Möglichkeiten der transkulturellen Gesellschaft. Kunst ermöglicht es uns, die Welt mit anderen Augen zu sehen, ein Stück Weges in fremden Schuhen zu gehen. Wo, wenn nicht hier? Wer, wenn nicht wir? Wann, wenn nicht jetzt? Kunst kommt von Courage. Das Festival fordert Mut und lädt ein zum Nachdenken über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politische Widerständigkeit, Wege zur offenen Gesellschaft. In der Ausstellung in den Neukölln-Arkaden zeigt sich Kunst in unmittelbarer Nachbarschaft zu Konsum. Daneben liegt der Fokus 2014 auf Kunst, die sich selbst kritisch reflektiert. Künstlerinnen und Künstler werden ermutigt, sich zusammenzutun, interdisziplinär und crossmedial zu arbeiten, zu experimentieren und sich einer offenen Laborsituation auszusetzen. Wann ist Kunst couragiert? Die Frage 2015: Kann Kunst Welt retten? Vor dem Hintergrund der zu Hunderttausenden nach Europa kommenden Menschen setzen sich viele Kunstaktionen mit dem Thema Flucht auseinander. Besonders eindrucksvoll in diesem Jahr die Installation Lifeboat Chapter 5 von Plastik Fantastique auf dem Tempelhofer Feld. Ein gigantisches Schlauchboot, in dessen Inneren sich Interviews mit geflüchteten Menschen und Auszüge aus Homers Odyssee zu einer Soundcollage verdichten. Ebenfalls aufrüttelnd die Rettungsfluchtaktion 015 des Theaters der Migranten. Ein riesiges Boot aus Papier, das in einem Happening durch den Bezirk zum Kanal getragen und zu Wasser gelassen wird und singt. Bewegend auch die Fernreise Neukölln. Ein sich begegnenden Bus, unterwegs.
Auch das kann die Welt retten. Vielen Dank. Hungrig oder übersättigt? Angefressen oder ausgezehrt? Abgefrühstückt oder angefüttert? Das Festivalthema Satt lädt zur künstlerischen Stellungnahme in Bezug auf materielle und mediale Übersättigung, emotionalen und materiellen Mangel und auf individuelle und gesellschaftliche Defizite ein. Die Eröffnung im Körnerpark mit einer tänzerischen Intervention des litauischen Dance Theater Aura macht auf jeden Fall Appetit auf mehr. Die Sattzentrale im Vollgutlager der ehemaligen Kindl-Brauerei präsentiert 26 Projekte von über 60 Künstlerinnen und Künstlern. Natürlich ist auch sonst das Publikum überall im Bezirk auf den Beinen und hungrig nach Kunst. Auf eine ganz tolle Begegnung. 2017, das Jahr, in dem Donald Trump Präsident der USA wird und in Neukölln die AfD bei der Bundestagswahl auf fast 11% kommt. In diesem Jahr steht das Festival unter dem Motto Schatten. Im Kellerlabyrinth unter der ehemaligen Kindl-Brauerei ist Kunst out of the dark erlebbar. In der Friedhofskapelle auf dem St. Thomas-Friedhof geht es ihr um die Schatten von Leben und Tod. Und im Parkhaus an der Ganghofer Straße treten die Werke von 48 Künstlerinnen und Künstlern into the light. Jedes Jahr kreisen die künstlerischen Arbeiten um ein anderes Thema. Dieses Jahr neue Echtheit. Doch was ist echt? Was bedeutet Echtheit? Originalität? Müssen wir im Zeitalter der Digitalisierung das Echte neu lernen? Oder neu erfinden. »48 Stunden Neukölln«. 여기 이제 영어로 나와 있지만 I'm an artist. 나도 한 명의 예술가다. 자, 이 슬로건을 통해서도 아까 우리가 텍스트에서 봤던 모든 일반인이 특별한 재능을 지닌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죠? 일상에서 이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슬로건입니다. 자, 우리 텍스트로 잠깐 돌아가서요. 코멘트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노이켈른의 문화 네트워크 부분을 보면 독일이 1990년에 이제 통일이 된 이후에 이 베를린도 이제 동베를린에서 베를린으로 분단되었던 베를린도 이제 하나의 베를린으로 됐겠죠. 이 베를린시의 문화 분야는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됐을 때 그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독이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 때 사실은 서독이 그냥 거의 돈으로 동독을 흡수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만큼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통일 직후에는 경제가 사실은 경제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시의 문화 분야도 원래 독일에서 문화 분야는 정책적으로 정부나 아니면 각 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분야인데 이 감축이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노이켈른 지역의 14개 문화예술기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노이켈른 문화 네트워크를 설립했습니다. 1995년에.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이제 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이켈른 문화 네트워크가 이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과제를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이 노이켈른 문화 네트워크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계획을 세우고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을 또 발굴하고 또 아무래도 후원해주는 스폰서라든지 이런 것도 찾아야 되겠죠. 또 뭐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어쨌든 창출해서 노동시장 촉진이나 문화 촉진을 서로 합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노이켈른 문화 네트워크는 공공영역, 민간영역,
시민 영역을 모두 통합해서 확장해가지고 그야말로 문화협치, 협치란 말 여러분 알죠? 문화협치라는 그 지역 문화 시스템을 구축한 게 어떻게 보면 독일 전역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노이켈른 지역 내의 뭐 비영리 민간단체나 교회나 교육기관이나 갤러리나 박물관이나 소극장 뭐 이런 곳이 이 문화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가지고 현재 이 문화 네트워크에 가입한 회원만 해도 한 59개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합치면은 60개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이켈른 이 문화 네트워크는 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면서 노이켈른의 문화를 무시하고 부정적 보도만 항상 일삼았던 언론에 맞서서 이 노이켈른의 그 어떤 다채로운 어떤 다문화라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켈른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고 이 지역의 잠재력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도전으로서의 축제 이게 나오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48시간 노이켈른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문화 네트워크는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이런 다문화성을 노이켈른을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위협적인 요소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도시의 다른 도시와는 다른 이 도시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변별성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165개가 넘는 그런 다양한 국가 출신의 다위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곳이 이 노이켈른이죠. 그런 노이켈른만의 특성을 이런 다문화 사회의 풍요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이켈른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화 네트워크는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하향식 사업은 여러분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전달하면 밑에서 그게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이런 방식이 하향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축제를 위한 플랫폼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성에 맡기는 겁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네트워크는 노이켈른 내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토대로 해서 매달 자신의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또 계속해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야말로 문화자치, 그죠? 문화자치를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네트워크는 예술가나 지역단체, 대중사회에서 축제를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향식이란 말은 이게 수직적인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협동하는 활동. 그런 이제 역할을 문화 네트워크가 담당했고요. 또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여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만들어진 게 노이켈른 문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중심 어떤 한 곳에 모이는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이런 어떤 문화 네트워크가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48시간 노이켈른이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노이켈른 문화 네트워크가 기존의 네트워킹을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했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에 보면 7개 지역으로 분산되었던 예술센터를 도입해서 타일 중심적인 중심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중심으로 모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전부 벗어나는 거죠. 해방되는 겁니다. 타일 중심적인 소규모 지역 코퍼레이션 시스템, 협동 시스템이죠. 이걸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자생적으로 창작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가까운 거리의 주민들이 이런 문화에 좀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그죠?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예술센터는 각 지역 현장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지역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그 지역 문화 기반을 다지고, 이런 활동을 한 겁니다. 48시간 이 노이퀄런 운영이 이제 특징이 이런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타일 중심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니고 자율성이 있고, 이 지역별 예술센터 도입이 이런 특성을 이제 잘 보여주죠. 이런 예술센터가 팜플렛 제작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또 관심을 가진 여러 문화예술 주체들을 찾아내 가지고 서로 네트워킹 하면서 그 지역의 거점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또 이 더 강화된 그 지역 예술가들끼리 서로 수평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지역이 보면 뭐 춤이나 뭐 그죠? 무용이든 퍼포먼스든 다양한 문화 분야, 또 클럽 문화, 이런 지역별 특화된 분야를 발전시켜 나간 겁니다. 이 예술센터가 예술을 창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만 아니고, 그 지역 내의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네트워크나 그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걸 보여주는 이런 과제도 함께 맡은 것이 이 예술센터입니다. 그래서 독립성과 이렇게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로 공적 기관이나 협회나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연합을 한 게 노이퀄런 문화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 노이퀄런 문화 네트워크는 독일 예술문화계에서 최초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지역문화 네트워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48시간 노이퀄런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 문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네트워크는 그 지역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그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도 개발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에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죠? 차세대 문화예술 교육도 담당하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이퀄런 문화 네트워크가 이렇게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나 예술가나 전문가들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런 파트너십을 서로 맺으면서 그야말로 문화민주주의의 어떤 협치의 사례, 문화협치의 사례를 잘 보여준 그런 경우입니다. 이 노이퀄런 문화 네트워크가 발전시켰던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게 된 이 48시간 노이퀄런이 노이퀄런 문화계의 출발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렇죠, 50분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48시간 노이퀄런이 이제 이 축제가 발생한 시기부터 어떻게 발전해왔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심화된 상황인지, 그걸 쭉 이제 한번 훑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50분이니까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